제가 진짜 악플 달릴까봐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슬라이스 75H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정말 괜찮은 퀄리티의 마그네틱 스위치 키보드를 사고 싶다, 게이밍 키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진짜 이거 사세요.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뷰하는 북치입니다. 오늘 가져온 키보드는 슬라이스 75HE라는 키보드예요. 이번 리뷰는 7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번 슬라이스 75HE 같은 경우에는 7키에서 처음으로 출시하는 마그네틱 스위치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이렇게 박스부터 아주 예쁘장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패키징부터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쓱 빼줄 수 있게 아주 센스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스 내부도 이렇게 은박으로 아주 멋지게 패키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사용설명서와 키캡 및 스위치 플러, USB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요. 별도의 리본 케이블과 렌치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내부에 케이블로 결합되는 부분이 있나 본데 요거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7키 슬라이스 75H 키보드의 본품입니다.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의 옵션이 있고 저는 그레이 색상을 제공받았습니다. 75% 레이아웃의 풀알루미늄 하우징 키보드이고 이게 말이 그레이지 뭔가 약간 녹색이 도는 느낌이 있죠. 완전 회색의 느낌은 아닙니다. 방향키 위쪽에 이렇게 7키 로고가 멋지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플레이트를 하나 올려놓은 게 아니라 플레이트 위쪽으로 유리인지 아크릴인지 투명한 소재를 하나 얹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감이 살아나는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네요.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듯한 플레이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키보드 측면을 보시면 하판 쪽에 에어덕트 디자인 같은 그런 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앞쪽을 좀 꺾어 놓으면 손을 올렸을 때 각도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앞면이 깎여 있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하판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외부 무게추인데 이 무게추에 아주 멋진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얼음이 깨진 듯한 디자인을 일부러 컨셉으로 구현한 거라고 해요. 먼저 보셨던 전면에 7키 로고가 있는 부분이나 심지어 박스에도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었던 걸 보실 수가 있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체 스튜디오와 멜레트릭스와 7키는 같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분들도 같단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가끔씩 디스코드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 슬라이스 75H는 진짜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벌써부터 외관에서 팍팍 살아나는 게 보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볼캐치 결합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상판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보강판 쪽에 이렇게 자그마한 가스켓 마운트를 채택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보강판과 기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나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볼캐치 결합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상판이 위에서 덜그덕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리콘으로 일종의 스토퍼를 만들어줘서 어느 정도 상판이 고정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세심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키보드 기판과 보강판 덩어리가 하판의 도터보드와 케이블로 연결되는 방식이었네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살짝 접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끊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여분 케이블을 하나 넣어준 것 같습니다. 하판 하우징 안쪽에는 이렇게 PET 패드가 한 장 들어있는데 이게 쇼트 방지용으로 넣어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소리를 반사시켜주는 키보드의 소리를 튜닝하기 위한 도구로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키보드의 앞쪽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실리콘 소재로 댐퍼 같은 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양쪽에 총 4개가 있거든요. PCB 기판과 보강판을 이렇게 얹어줬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용도보다는 자리를 잡아주는 용도라고 할까요? 너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 이런 구조물들이 많은 거는 개인적으로 꽤 센스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댐퍼는 저도 처음 봅니다. 측면에 나사를 풀어서 저 에어덕트 같이 생긴 걸 분해해 줄 수가 있었는데 저게 금속 소재도 아니고 플라스틱 소재거든요. 그냥 단순한 디자인 장식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판 안쪽에 나사 4개를 풀어주면 이렇게 외부 무게줄을 분해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도터보드가 바깥에서 나사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루미늄 보강판을 채택했고 스탠드 오브 나사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완전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마그네틱 스위치 키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기판에서 자력을 인식해서 입력 지점과 떨어진 지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푹푹 들어가거나 낭창낭창하게 되면 그런 입력 지점 같은 걸 세팅해 놓은 것들이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그네틱 스위치 키보드이든 간에 최대한 단단하게 세팅을 가져가는 걸 항상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슬라이스 75H가 출시되기 이전부터 저는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들었던 것 중 하나인데 바로 이 기보강 폼이 폼 소재가 아니라 코르크 소재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PCB 기판과 보강판 사이에 이 기보강을 포런 소재 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번 슬라이스 75H 같은 경우에는 코르크 소재의 기보강을 사용한 거예요. PCB 기판 위로 이렇게 스위치 패드와 기보강 폼까지 얹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자석축 키보드, 게이밍 키보드의 구조보다는 확실히 커스텀 키보드, 소리를 위한 기계식 키보드의 세팅이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체 스튜디오와 멜레트리스와 7키가 같은 회사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코르크 소재의 흡음 소재가 가장 처음 사용된 키보드가 애초에 멜레트리스의 좀75T가 커스텀 키보드입니다. 이게 진짜 코르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찢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스러진다는 개념으로 좀 부서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커스텀 키보드라는 전제에서 자주 분해를 하고 빌드를 한다는 전제에서 많이 부서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게이밍 키보드를 자주 뜯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에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일반적인 폼 소재의 흡음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코르크 소재의 흡음재를 사용했을 때 소리의 피치가 확실히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소리가 꽤 날카로워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멜레트리스의 좀75T가 커스텀 키보드를 빌드할 때도 이 코르크 흡음재가 상당히 인상 깊었었는데, 여기서 다시 보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갑습니다. 스위치는 게이트론사의 제이드 프로 마그네틱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자석축들과는 틀리게 타건 소리에 대한 세팅이 되어 있는 스위치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많은 마그네틱 스위치입니다. 유선 전용 키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PC에 연결을 해줘야 RGB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광량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적당한 편이고, 색감 자체도 생각보다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오네요. 요즘 최신 마그네틱 스위치 게이밍 키보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웹드라이버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에 필요한 설정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매크로 설정이라든가 성능 설정, 래피드 트리거 관련 전부 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한국 유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번 슬라이스 75H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75% 레이아웃의 키보드들의 일반적인 배열과 마찬가지로 우알트 부분이 펑션키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국인 기준으로 한영키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펑션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알트로 바꿔줘야 돼요. 라이트 알트로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안심하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000Hz 폴링레이트 지원 등 마그네틱 스위치 자석축 키보드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하드웨어적인 스펙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게이밍 키보드들이 하드웨어 스펙 같은 건 다 전부 다 어떻게든 잘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최신 키보드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로 우수한 타건감을 내주는 게이밍 키보드가 지금 몇 개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본 마그네틱 스위치 자석축을 채택한 게이밍 키보드 중에서의 타건감은 탑입니다. 진짜 잘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스 75H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7키의 기존의 키보드였던 NT75를 기반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우징의 구조나 이런 스크린이 있어야 될 자리 같은 이런 자리들이 전부 다 NT75와 흡사하거든요. 아무래도 타건 소리를 중요시하는 기계식 키보드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타건의 느낌이 나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내부의 기보강 폼도 일반적인 포른 소재가 아니라 코르크 소재를 사용했잖아요. 소리의 피치를 훨씬 더 잘 살려주는 코르크 소재의 흡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게이트론의 제이드 프로 마그네틱 스위치가 아무리 소리를 위한 세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석축 특유의 빈 소리가 조금 나긴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본 자석축 키보드 중에서는 진짜 탑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PCB 기판과 알루미늄 보강판을 스탠드 오브 나사로 완전히 꽉 잡아놓은 형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타건을 할 때 꽤 단단한 느낌도 듭니다.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타건을 할 때 가스켓 마운트의 능력이 어느 정도 나타나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식으로 세게 때렸을 때 손끝의 충격이 미세하게나마 흡수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의 완충작용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딱딱하진 않기 때문에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오독오독한 느낌을 가져가는데 손끝의 충격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장시간 사용을 해도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는 듯한 그런 절묘한 세팅을 잘 가져간 듯합니다. 진짜 이번 슬라이스 75H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게이밍 키보드예요.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공식 사이트에서 149달러에 판매 중인데 지금 촬영하는 기준에서는 하나로 2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엄청나게 비싸던 것만은 할 수 없는 키보드예요. 제가 진짜 악플 달릴까봐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슬라이스 75H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정말 괜찮은 퀄리티의 마그네틱 스위치 키보드를 사고 싶다, 게이밍 키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진짜 이거 사세요.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마그네틱 스위치의 기능을 살릴 수 있으면서도 타건하는 재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절묘하게 세팅이 잘 된 슬라이스 75H 키보드였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타건으로 영상을 마무리할 거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